그러면 안면거상 수술은 주름을 없애는 수술이잖아요. 네. 그러면은 주름이 조금만 생겨도 바로바로 해주는 게 좋나요? 아니면 주름을 좀 모았다가 뭐 아니면 나이가 좀 더 들었을 때 한 번에 하는 게 좋은 건가요? 많은 분들이 하시는 질문인데 아주 일단은 좋은 질문이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 정해진 건 없어요. 만약에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노화가 막 진행될 대로 진행돼서 막 얼굴 처지고 다 처져서 수술하시게 되면은 수술 전이 워낙 처져 있기 때문에 수술 후의 결과가 그만큼 드라마틱하겠죠. 그래서 속된 말로 본전을 뽑겠죠. 그렇게 하면. 근데 이제 아무리 그래도 너무 많이 처진 상태에서 좀 이렇게 올라왔자 그래도 사람이 세월의 흔적이란 건 무시 못하는 거거든요. 그런 사람들보다는 뭐 한 40대, 50대 좀 젊으실, 좀 상대적으로 젊은 편이긴 하지만 좀 처짐이 왔을 때 안면거상술을 하시게 되면은 수술 전후의 차이는 아까 말씀하신 나이 많으신 분들보다 좀 덜 할 수 있어도 수술 후 모습이 굉장히 더 괜찮거든요. 더 잘 나오고 더 예쁘고 꼭 젊음이 예쁘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하기 조심스럽지만 수술 후 미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더 좋기 때문에 그런 상태로 자기 나머지 삶을 또 영위한다는 것도 또 행복이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거는 뭐가 좋다고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본인이 그냥 선택하셔야 되는 문제. 본인이 나 지금 좀 젊지만 그래도 지금 좀 더 얼굴 갸름하고 처진 거 올라가고 이렇게 살고 싶다 그럼 하시면 되는 거고 나는 그냥 수술 전후 차이를 확실하게 좀 뭔가 결과를 갖고 싶다 하시면은 조금 더 나중에 하시는 게 좋고 그거는 개인의 기호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지금 원장님 말씀해 주시는 거를 들어보면은 수술 횟수에 뭔가 제한이 혹시 있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. 많이 하면 안 된다든지 많이 하면 좀 안 좋다든지 아니면은 뭐 일정 주기를 넘어서 수술을 다시 할 수 있다든지 혹시 뭐 이런 게 있나요? 사실은 요즘에 유튜브나 이런 인터넷에 온라인상의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있나 봐요. 뭐 안면거상술은 뭐 인생에 뭐 한 번밖에 못한다, 두 번밖에 못한다, 뭐 이마거상술도 뭐 한 번밖에 못한다, 두 번밖에 못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뭐 한 번밖에 못한다는 얘기는 제가 그나마 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도대체 두 번밖에 못하겠다는 건 무슨 근거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 수술이라는 거는 횟수에 제한이 있는 건 아니에요. 물론 그전 수술을 하고 나서 6개월 이내에는 다시 재수술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왜냐면 그거는 안에 조직이 아직은 안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의 시기를 갖고 조직이 안정되고 성숙하는 과정을 거친 이후에 수술을 하는 게 안전한데요. 만약에 뭐 한 40대 때 안면거상을 한번 했다. 나중에 60대 때 또 한다 할 수 있습니다. 못하는 이유는 없고요. 충분히 가능하시고 대신에 다시 두 번째나 세 번째 수술을 하실 때는 재수술이기 때문에 안에 해부학적 구조가 좀 변형이 되어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좀 더 경험이 많고 숙련된 의사 선생님께 수술을 받는 거를 권장드립니다. 재수술은 좀 어려움이 더 있는 거네요. 네, 아무래도. 안면거상 수술이 위험하다는 얘기도 있던데 물론 항상 그렇지는 않을 텐데 특별히 위험한 상황이 있을 수 있을까요? 성형 수술 중에서 안면거상이 그래도 조금 큰 수술에 속해서 좀 위험할 수도 있고 좀 사람들이 걱정도 많이 하고 이제 그러실 수 있는데 사실 안면거상 수술이 정확히만 된다고 하면은 그렇게 위험한 수술은 아닙니다. 이제 물론 얼굴의 안면부에 수술을 하는 거고 수술의 범위가 꽤 넓어서 조금 뭐 중요한 안면 신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자칫 잘못하면은 좀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긴 한데 수술이라는 게 많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만 원칙을 잘 지킨다고 하면은 뭐 크게 위험하지 않는 수술입니다. 일단은 안면 거상이라고 하면은 옆면을 절개를 해서 열어서 이제 수술을 하는 거다 보니까 그 회복 과정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. 수술을 하고 나서 흉터나 붓기, 멍 이런 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혹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? 그렇죠. 아무래도 보통 성형외과에서 하는 수술이라고 하는 거는 최대한 티 안 나게 어디 안 보이는 곳에 절개를 한다든지 좀 보이지 않게 이렇게 절개를 흉터를 숨겨서 이제 수술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안면거상 수술은 아무래도 여기 측두부에서부터 귀랑 귀 주변까지 절개를 길게 하다 보니까 이 수술을 알아보시는 환자분들이 이제 막 흉터도 걱정이 되고 막 절개도 많이 하니까 혹시라도 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닐까 막 걱정들을 하시는데
사실 이것 또한 다 절개가 길지만 최대한 보이지 않는 곳으로 숨겨서 절개를 하고 있고, 이 흉터도 처음엔 보이죠. 물론 처음에는 안 보일 수는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흉터는 점점 옅어질 거고요. 붓기도 초기에는 많이 있긴 하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. 수술 박리 범위에 비해서. 시간이 지나면은 점점 자연스러워진다 생각하시면 되고, 뭐 흉터들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, 흉터는 사실 의외로 수술을 하시면은 수술 직후에는 뭐 별로 그렇게 막 흉터가 생각보다 괜찮다고 생각하실 거예요. 많은 환자분들이 그러시거든요. 근데 한 달째로 가면 갈수록 흉터가 점점 빨개져요. 이제 그건 왜 그러냐면은 꼭 안면거상 수술뿐만이 아니라 이제 모든 우리 몸의 상처라든지 수술 부위의 특징이 수술을 하고 나서, 아니 상처가 있고 나서부터 한 달째로 가면 갈수록 이게 재생을 하기 위해서 주변에서 혈관이 자라오거든요. 그래서 한 달째는 제일 빨갛고 그때가 제일 흉터가 심하고, 한 달째를 지나고 나면은 점점 흉터는 옅어진다.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. 어렸을 때 어디 다치거나 하면은 막 빨갛게 이렇게 상처가 아물었을 때 흉터가 있잖아요. 근데 한 몇 년 살다 보면은 그 흉터가 어디 있었나 없었나 막 가물가물해지거든요. 그렇죠. 네, 그래서 흉터는 점점 옅어진다.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근데 이제 저희가 유튜브나 네이버 같은 데서 이제 검색을 해보면은 이 안면 거상술에 대한 정보는 정말 많은데, 네. 사실 거기서 보면 설명은 정말 잘 돼 있거든요. 뭐 원장님처럼 정말 설명을 잘 해주시잖아요, 이렇게. 아유, 뭐 그건 아닙니다. 아니, 정말 설명을 잘 해주시는데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은 이게 설명을 잘 해주시는 거랑 또 실제로 수술을 잘하는 거랑은 별개잖아요. 그렇죠. 그렇죠. 네. 그래서 일반 분들이 봤을 때 이 진짜로 이 수술을 잘하고 이 시술을 잘하는 병원을 찾아가려면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? 방법이 있을까요? 아,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. 물론 이제 뭐 저보고 수술을 설명을 잘 해주신다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좋게 봐주셨으니까 저처럼 이렇게 설명을 잘했지만 또 제가 수술을 못 할 수도 있는 거고, 뭐 이런 걱정이 있으신 것 같은데. 물론 뭐 네. 원장님이 수술을 못 한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. 네. 근데 이제 그거는 뭐 수술에 대한 설명을 잘하는 거와 수술을 잘하는 거는 완전히 다릅니다. 완전히 알 수가 없죠. 네. 수술을 설명을 아무리 잘해도 수술을 못 할 수도 있고, 잘 못해도 뭐 수술을 잘할 수도 있을 거예요. 근데 일단은 그래도 설명을 잘 못한 상태로 수술을 받으면 수술 받으시는 분들 입장에서 불안해요. 일단 기본적으로 잘 알고 수술을 받아야지, 모르고 수술을 받는 느낌이 들면은 아무리 수술이 잘 돼도 계속 불안하기 마련이거든요. 이 성형 수술이라는 거는 사실 주관적인 만족을 필요로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불안한 상태로 있으면은 잘 된 것도 잘 된 건지 모르고 불안하고 만족하기가 쉽지 않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왕 수술을 하실 거면은 그래도 설명을 잘 해주시고 잘 이해해 주시는 원장님께 수술을 받는 게 더 좋아요. 예. 또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수술을 알아보다가, 아, 여기 성형외과가 좀 관심이 생겼어, 괜찮은 것 같아, 그러면은 그 병원에서 수술하신 분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더 좋고요, 확실하고요. 그런 게 아니더라도 그래도 좀 친절하게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해주는 병원이 더 낫지 않을까, 예,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.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. 뭐 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다 직업이 다양하실 텐데, 각자 직업에서 누군가의 발표를 하거나 프레젠테이션 하거나 뭐 이런 일들이 있으실 텐데, 각자 자기 일들을 전문가처럼 능숙하게 한다 하더라도 여러 뭐 임원이나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고 프레젠테이션 하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. 근데 그런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고 잘 하다 보면은 그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게 되기 때문에, 그래도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를 정확히 알고 있다라고 좀 전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. 맞아요. 진짜 그런 것 같아요. 네. 저는 치과 의사니까 이제 치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설명을 사실 잘하고 환자를 잘 이해시키는 의사가 실제로 수술도 저는 잘할 확률이 아주 높다. 네. 네, 그렇게 저도 생각합니다. 네. 그리고 잘 못하더라도 그렇게 또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고 남한테 설명하다 보면은 또 잘하게 될 수도 있는 거고, 그렇기 그렇네요. 때문에 네. 네. 수술을 하고 나서 요즘에 피부 관리도 많이 받으시니까 레이저 토닝 같은 시술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 건가요? 안면거상술 받으시는 분들이 뭐 많이들 질문하세요. 이제 수술하고 나서 왠지 이 보석 같은 내 얼굴을 이제 유지를 해야겠다. 네. 그래서 원장님, 저는 이걸 유지하고 싶은데 뭘 하면 될까요? 뭐 레이저도 하고 뭘 해야겠는데 지금 해도 되나요? 하고 이제 막 수술하고 한 1, 2주 후부터 막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그렇죠. 아무래도 이제 수술 부위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수술 부위의 조직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데는 좀 시간이 필요해요.
길게는 6개월까지 안정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사실 겉에 뭐 레이저 토닝 같은 경우에는 겉에 피부에 하는 거기 때문에 6개월까지 기다리실 필요는 없고요. 한 1개월 정도만 지나고 나도 큰 붓기도 빠지고 자리 잡기 때문에 겉에 피부 레이저 시술은 하시는데 문제가 없고요. 대신에 울세라나 슈링크 같은 피부가 아닌 그 안쪽에 있는 조직에 그 에너지를 가하게 되는 그런 레이저 시술들은 적어도 3개월은 지난 다음에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바로 하면은 안 되긴 하는 거네요. 조금 주의를 그렇죠. 하는 수술 직후에 하시기는 좀 힘드시죠, 아무래도.